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군사 용도로 사용되는 무인 항공기에는 몇 가지 분류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로 이륙 중량별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륙 중량 10톤 안팎의 대형 무인 항공기와 이륙 중량 5톤 안팎의 중형 무인 항공기, 이륙 중량 1톤 이하의 소형 무인 항공기와 이륙 중량 100kg 이하의 초경량 무인 항공기 등 4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현재 가장 인기가 높아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은 이륙 중량 5톤 안팎의 중형 무인 항공기입니다. 이 클래스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미국제 무인 공격기인 RQ-9 리퍼이지만 가격이 약 2천만 달러 전후이며 지상관제 장치를 포함하면 3천만 달러를 넘고 게다가 미사일 기술 관리 체제의 수출 규제에 걸려 수출국이 한정되어 꼼짝 못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MTCR에 참가하지 않은 중국의 무인기 공격기 이룽이나 차이용 시리즈로 지상관제 장치를 포함해도 한 대에 3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정도로 조달할 수 있고 MTCR 규제를 피하기 위한 복잡한 수속조차 필요 없는 것이 매력입니다. 특히 RQ-9 조달이 어려운 나라인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의 나라에 있어서는 유일한 선택사항이라고 해도 이룽 시리즈는 총 8개국에 수출되었으며 차이용 시리즈는 총 13개국에 판매되었고 최근에는 세르비아가 차이용 시리즈인 CH-92A를 도입했기 때문에 중국산 무인 공격기가 유럽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형 무인 항공기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무인기를 보고 많은 나라에서 중형 무인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약진이 두드러진 나라는 터키입니다. 터키가 개발한 소형 무인 항공기 바이락타르 시리즈는 터키군의 실전 운용 실적이 있어 카타르와 우크라이나에 수출되었고 이 개발 경험을 살려 터키는 쌍발 엔진 형태의 저비용 중형 무인 항공기를 현재 개발 중이며 이것이 완성되면 터키군의 실전 운용 실적에 따라 중국산 무인 항공기의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터키는 이미 중형 무인 항공기 엔카가 개발되었지만 해당 도입 가격이 지상관제 장치를 포함하여 약 3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로 비용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튀니지에 비싼 가격으로 수출은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대한항공이 개발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KUS-15는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감시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무기로 꼽힙니다. MUAV 실물 모형은 지난해 열린 서울국제우주항공방위산업 전시회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모법에 따르면 이 무인기는 동체와 임무작전 장비를 수납한 구형의 전반부, 후반부의 엔진과 공기 흡입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진과 프로펠러는 미국 방산업체 제너럴 오토믹스의 드론 프레데터와 유사하게 동체의 뒤에 달린 푸시 프로펠러형입니다. 주익은 일직선형이며 동체 하단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꼬리 날개는 위쪽으로 2개, 아래쪽으로 1개가 각각 부착되어 있습니다. 동체 하단에는 각종 센서가 들어있는 물집 모양의 돌출부 3개가 있습니다. 항공기 앞턱 부분에는 볼 모양의 터렛형 돌출부가 있고 주익 앞과 뒤에는 타원형 돌출부 2개가 있습니다. 기체 앞부분에는 전자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를 내장하고 동체 중앙의 돌출부에는 합성 개구 레이더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착륙 장치는 동체 앞바퀴와 주익, 양쪽 바퀴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날개 하단 각각 2개의 무기 장착대가 있어 이 무인기는 무인 전투기 임무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중형 무인 항공기 MUAV가 완성되면 연내에 양산을 개시할 예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국내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터키는 MTCR에 참여하고 있고 해외 수출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MTCR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의 무인 공격기들은 간소한 절차 덕에 앞으로도 많은 나라들에 수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중동 동맹국들이 중국산 무인 항공기에 손을 대는 현실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미첼 항공우주연구소는 핵무기의 운반 수단인 탄도미사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가 무인 항공기를 핵무기를 운반 가능한 무기로 분류하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는 항공기이며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과 달라 항공기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만일 해외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어도 한 대에 3천만 달러나 넘는 RQ-9 리퍼가 잘 팔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 공군이 검토 중인 RQ-9 리퍼의 후속기가 상용 무인기를 개조한 저비용 중형 무인 항공기로 개발하지 않고는 중국과 대등하게 승부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유럽의 에어버스도 공동 개발 방식으로 이륙 중량 10톤급 무인 항공기인 MALER PAS를 개발하여 2025년에 양산기를 출하할 예정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RQ-4 글로버로크와 같은 고고도 정찰에 특화된 대형 무인 항공기가 아니라 중고도를 비행해 탑재 무기로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RQ-9 리퍼와 같은 중형 무인 항공기와 같은 콘셉트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중량과 비싼 가격으로 유럽 지역외의 수출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에어버스가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의 가격이 오른 이유는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이 단발기의 경우 엔진이 꺼지면 최악의 경우 도시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쌍발기로 개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무인 공격기를 실전에 투입하여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국은 RQ-9의 주요 전장은 방공체계가 미숙한 지역이며 이런 전투에서 사용하는 중형 무인 항공기는 휴대용 대공미사일로 격추될 수 있기 때문에 조달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해외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이륙 중량 5톤 안팎의 중형 무인 항공기 시장은 서방의 손을 떠나 중국과 터키 등 항공개발 후발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도 국산 중형 무인 항공기인 MUAV를 앞세워 진입하려 하는데 이 시장에 우리나라의 중형 무인 항공기가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터키를 밑도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